안녕하세요. 저는 아산병원에서 내분비내과 전문의인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LG 이노텍의 김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LG를 대표해서 건강해지러 나왔고요. 상추로요. 이게 우리의 하루 식이섬유량을 채우려고 하면은 한 150, 200장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권장하는 식이섬유량이 하루에 한 25g 정도를 먹는데, 왜냐면 상추가 보시면 되게 얇아요. 상추보다 오히려 깻잎이나 케일, 양배추에 싸드시는 게 더 좋아요. 이것만 먹고 살찌시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건강해요. 아까 양배추가 건강에 좋다고. 양배추 좋아요. 네. 양배추가 많이 들어간 떡볶이는 어떨까요? 그냥 떡볶이보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당연히 그냥 떡볶이보다 훨씬 낫고요. 네. 양배추랑 계란이랑 막 있다, 계란 2개, 양배추 막 반 덩이 들어있어요. 그거 먼저 먹으면 훨씬 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양배추가 들어간 떡볶이 추천드립니다.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LG전자의 박상철님인데요. 아침 식후에 마시는 모닝커피는 괜찮겠죠? 모닝커피는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마시는 게 좋긴 해요. 아침 식사 후에 마시는 건 뭐 정도 시간 텀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공복에 마셔도 괜찮죠. 근데 2, 3분기 너무 촉진하시는 경우들이 있으면 그 본인이 알 거예요. 산도가 좀 낮은 커피를 좀 드셔보시거나 좀 피하시는 게 좋죠. 식후에 드시는 게 좋죠. 산도가 낮은 믹스커피는 그럼 어떤가요? 최악이죠. 믹스커피는 안에 당류가 한 6g 정도 들어있고요. 포화지방 한 1에서 1.5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유에 있는 포화지방은 괜찮은데 믹스커피에 있는 포화지방은 상당히 좀 해로울 수 있고요. 우리 대사에. 그냥 진짜 액상과당이죠 뭐. 그러면 모닝커피에 올바른 대체제가 있다면? 사실 커피를 막 그냥 마셔도 되고요. 1시간 정도 뒤에 그냥 커피를 마셔도 되고, 이 맛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그냥 디카페인 커피 드시라. 생각보다 아침에는 라떼도 괜찮아요. 우유 한 잔 정도는 우리 몸의 어떤 대사에 괜찮거든요. 칼슘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있는 그 포화지방 어느 정도 또 포만감을 주기도 하고, 젖당이 들어있어서 좀 맛있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유에 들어있는 그 젖당은 혈당을 많이 올리지는 않고요. 포화지방이랑 이런 단백질도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믹스커피랑은 완전 달라요. 아침 식사가 당연히 필수는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아침에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침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리얼, 이제 음료에 빵 같은 것들. 근데 라면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근데 사실 신기한데 이런 것들은 안 먹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아침에는 기본적으로 혈당 반응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보통 시리얼이나 음료나 이런 것들, 빵 같은 것들이 굉장히 혈당 자극을 세게 주는 거고요. 침을 먹고 나서 지금 현대인들의 행태가 밭으로 일하러 안 나가잖아요. 그쵸? 안 나가잖아요. 우리는 다 앉아서 출근을 하고 직장 출근해가지고 또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활동량이 아침에 생각보다 적어요, 우리가. 이 올라가는 혈당을 처리해주는 곳이 없어요. 인슐린 굉장히 많이 분비돼서 지방으로 저장되고 한 2-3시간 지나면 혈당이 오히려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 더 떨어지는 이런 상대적 저혈당도 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짜증이 나죠. 내 주변에 뭔가 내가 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약간 이게 사냥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공격성이 올라가요. 그리고 막 탕비실 돌아다니게 되고. 굉장히 좋은 거는 뭐 잡곡밥에다가 뭐 당연히 뭐 계란, 생선, 나물 반찬에서 그냥 아침 식사하시면 제일 좋고요. 단백질 쉐이크도 괜찮아요. 단백질 쉐이크 안에 탄수화물이 없는 거. 그럼 미숫가루 안 되나요? 미숫가루 안 되죠. 미숫가루가 진짜 안 좋아요. 미숫가루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미숫가루 아침으로 식사를 대체하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갈아버렸잖아요. 엄청나게 흡수가 빨라요. 혈당을 굉장히 빨리 올리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탄수화물만 들어오면은 포만감의 호르몬이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배고파요. 그렇다고 이거를 막 한 사발을 먹을 거예요? 보통은 그 냉면 그릇에 얼음을 넣고 그래요? 해서 근데 그러면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돼요. 진짜. 아니면 뭐 엿기를 뿌여서 출근을 하시든지. 이거는 저도 좀 궁금한 건데 네. 공복의 유산소 괜찮을까요? 부작용은 없나요? 좋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게 중강도 이하로. 근데 부작용은 뭐가 있냐면은 운동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공복도 너무 길어지게 되고 근감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근육량이 적절한지는 좀 보고 하시는 게 좋다 하시면 됩니다. 물만 충분히 드세요.
아무 일 안 생깁니다. 공복 유산소를 하고 나면 어지럽고 속이 안 좋다는 분도 있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운동의 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강도가 너무 높으면은 당연히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올라와요. 교감신경이 확 항진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은 끝나면 살겠다 싶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갑자기 어지럽고 속이 안 좋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강도를 좀 낮춰보시라. 네. 운동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안 하셔가지고 남들 하는 만큼만 해야지 했는데 그게 구강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 심박동을 좀 보면서 하시면 좋아요. 유산소 할 때. 그럼 심박의 수치는 어느 정도가? 보통 이제 간단하게 하는 게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게 자기의 그 최고 심박동, 심박수거든요. 40이면 180이죠. 거기에서 한 70% 언저리, 65, 70% 정도로 하는 게 중강도 생각하시면 돼요. 점심 먹고 낮잠은 회사 생활의 유일한 낙이다. 점심 먹고 낮잠을 안 자면 오후에 책상을 엎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런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요. 낮잠을 내가 너무 자고 싶다 그러면은 진짜 탄수화물 아예 안 드셔야 돼요. 인슐린 분비량이 정말 안 되는 식사를 하시면은 좀 주무셔도 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려고 먹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 보면은 막 쌀밥 고봉으로 먹었잖아요. 근데 다 엄청 건강했어요. 그래서 얘네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만큼 활동을 하면은 대사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WHO에서도 그 외부 활동은 피해라 라는 날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낮 시간대 사실 걷는 건 쉽지 않고요. 우리가 보통 2-30분 정도의 산책을 대신할 만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할 때 스쿼트가 되게 좋아요. 스쿼트 한 15개씩 한 2세트, 3세트만 해줘도 한 2-30분 산책하시는 것만큼의 혈당을 줄일 수가 있어요. 회사에 그러면은 이제 스쿼트 존 같은 게 만들어져도 사실 이게 3명만 하기 시작하잖아요? 3명만 하면은 이상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3명은 근데 미리 그래서 LG 측에 좀 짜놓고 미리 좀 페이를 지불한 다음에 그래서 3명이 하면은 4명이 따라와요. 뭐야? 이러면서 3명은 근데 미리 좀 선페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건강 첩자들이 좀 필요하네요. 3명 정도만 보시면 돼요. LG화학의 한미연님이 자연식품이 가장 좋다는 건 알지만 바쁘거나 귀찮을 땐 단백질 음료, 단백질 바, 단백질 쿠키 등 시제품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가공식품이라는 점에서 안 좋은 부분이 더 많을지 궁금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단백질 음료, 단백질 바, 단백질 쿠키들은 성분표를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액상형보다는 파우더형이 낫고 왜냐면 유화제가 안 들어가게 되니까 유화제는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은데 장기 섭취하게 되면 장 점막 장내림 생물이 안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 첨가물이 적은 게 당연히 좋아요. 색소나 향료나 미각을 자극하는 거나 방부제나 보면 뒤에 엄청나게 많이 써져 있는 것도 당연히 좋지 않고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함량은 낮은 게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탄수화물은 무조건 정제 탄수화물 아니면은 과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품의 성분을 최대한 원물을 그대한 최대한 응용한 게 좋다. 교대 근무자는 패턴이 자주 바뀌는 특성상 면역력 약화, 피곤함, 무기력함이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교대 근무자 특성상 건강 유지에 대한 최선의 루틴 방법이 있을까요? 꼭 하지 말아야 할 것, 꼭 하면 좋은 것 등을 알고 싶습니다. 이거 좀 고민이 되죠. 저도 당직을 서봤기 때문에 얼마나 좀 힘드신지 좀 알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은 교대 근무하고 이제 아침에 자야 되잖아요. 아침을 먹고 자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밥이라도 먹고 자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안 좋아요. 교대 근무자일수록 수면 시간 동안에 우리 몸이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잠을 잔다는 거는 우리 몸의 대사의 시계들을 한번 쫙 리세팅해 주는 건데 뭔가를 먹고 자면은 어딘가는 휴식을 하는데 우리의 또 핵심적인 이 장내 호르몬들과 장들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어긋나게 돼요. 그래서 공복에서 주무셔야 된다. 주무시기 한 4시간 정도 전에는 식사를 완전히 끊으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온전히 주무시고 그냥 식사 이제 좀 간단하게 단백질 위주로 식이섬유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잠을 못 자면 기본적으로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고 활성산소 발생량도 좀 많아져요. 십자화과 채소나 블루베리 같은 이제 베리류들이 이제 이런 것들 좀 중화해 줄 수가 있어서 견과류 중에서는 이제 호두 같은 거 이런 걸 좀 드셔주시는 게 좋죠. 중장년의 다이어트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네. 사실 하루에 한 끼도 사치다. 무조건 굶어야 될까요? 진짜 최악이야 안 돼요.
근력을 지키면서 네. 체지방은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을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중년에서 왜 힘들어지냐 그러면은 이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정말 약간 치트키 같은 거예요. 얘네는 그냥 있기만 하면은 근육을 유지하고 지방을 연소시켜줘요. 심지어 운동을 할 때 부상도 줄여주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키워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좀 조그만 스트레스가 있을 때 더 단 게 땡기고 밀가루가 땡기고 하는 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에 그게 떨어지니까 코티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나와요. 그리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을 한다고 해도 이게 예전만큼 근력이 잘 붙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부상도 좀 잦아지는 게 있죠. 일단 남성분들은 그래서 엄청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은 잠 잘 자야 돼요. 7시간 이상 자야 돼요. 왜냐면 이게 건강한 20대 남성들도요 한 2시간 정도씩 수면을 부족하게 일주일 정도 재우잖아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10에서 15년 정도 뒤로만큼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잠을 못 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개체한테 엄청난 위험, 그러니까 생존에 뭔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시그널을 주고요, 대사적으로. 그래서 성호르몬도 엄청 줄어요. 근데 이미 내가 지금 뭐 40대, 50대야. 여기서 10년, 15년 뒤 생각해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막 60, 70인 분들의 어떤 남성 호르몬 수치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진짜 의욕 자체가 안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굶으면 진짜 절대 안 돼요. 사실 중년부터는요 약한 정도의 과체중도 괜찮아요. 사실 약한 정도면 그때가 더 우리 퍼포먼스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중년 이상에서 살이 안 빠지니까 나 아예 탄수화물을 정말 이제 강한 의지로 줄여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잘 때마다 근감소가 너무 심하게 와요. 근데 그러면 진짜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년 이후부터는 그냥 하루에 3끼를 드시되 대신 이제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충분히 이렇게 식사를 좀 세팅하시는 게 좋고요. 괜찮아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그냥 아침이나 이렇게 뭐 간식 같은 거를 한 번씩 좀 챙겨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중요하죠. 어찌됐든 간에 근육량을 똑같이 유지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나이 든다고 살이 찌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세상에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게 대표적인 오해예요. 진짜 오해. 이게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나 알코올에 중독되신 분들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를 마셔야 나는 좀 마음이 평온해진다. 우리 뇌에서 보상 체계가 변했기 때문에 그걸 마시고 있지 않으면은 불안과 이제 도파민의 결핍 같은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 뭐 과자 같은 거 안 먹을 때 친구들이랑 놀면서 얼마나 좋아했어요. 예, 뭐 하여튼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예, 디카페인 커피나 노날콜 맥주 이런 거 좋아요, 괜찮아요. 저는 진짜 농구하고 게임하고 하거든요. 차라리 그러니까 뭐 시켜서 먹고 싶고 뭐 맥주 한잔 하고 싶고 이러면은 뭐 고기류나 진짜 육회나 회나 이런 거 시켜 드세요. 엄청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차피 많이 못 먹어요, 배가 불러서. 저희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게 아닌지. 이거는 진짜 자연에 가까운 식품들은 생각보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요. 원래 동물이나 인간이나 자연 비만율은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다 조절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집에서 항상 그런 걸 먹는 게 아니라면은 한 번씩은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아무거나 드셔도 됩니다. 네. 반대로 하고 있었네요. 저는 하루 그쵸? 정도 클린하게 먹고 그러면은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건강하게 먹으려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네요. 아니. 육회. 집에다가 과자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 안 사놓으면 돈 아끼는 거네. 네. 오늘 나온 음식들 중에서 저녁 메뉴 추천해 주신다면? 삼겹살에 케일쌈 하셔가지고요. 대신에 된장찌개랑 백반은 추가하지 마시고 고기로만 한번 끝내보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비싼 것만 드시나 보네. 오늘 너무 감사한 말씀 잘 들었고 오늘 LG 여러분 모두 다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응원드리고요. 많은 일들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더 건강하셔서 많은 성취를 이루셔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무랑 이제 아예 안 먹고 9kg 가까이 빠져 있었고 맛있네요. (3에서 5kg) 정도는 빠졌는데 스트레스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몸이 좀 가벼워진 것도 있고 소화 좀 잘 되는 것도 있고